자금 조달 계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7월부터 9월 분기죠. 발행 규모가 지난 분기 발표된 것보다 4,530억 달러가 증가됐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보고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 4월부터 6월 분기 사이 보시면 최초 계획보다 4,490억 달러가 줄어서 발행이 됐죠. 결국에는 7월달 기준으로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다. 한마디로 부채 협상 관련해서 7월 초에 해결이 되다 보니까 그 직전까지는 채권 발행 규모가 증가하지 못하다가 7월 이후에 넘어와서 증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분기의 QRA 핵심은 4월에서 6월 분기, 지난 분기에 발행하지 못했던 채권 발행분이 2월에서 넘어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가장 간단하고요. 더불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결국 지금 한도치까지 채워져 있는 이런 재정적자의 부분이 실제 QR의 흐름만 놓고 보면 뭐 특별히 재정적자를 위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더불어서 관세로 인한 세수 효과가 뚜렷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단기채 발행 비중과 장기채 발행 비중의 흐름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일자별로 구체적인 경매 일정이 나오는 이런 세부 데이터는 내일 모레죠. QRA 세부 내용이 나올 거고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나온 거는 전체 계략적인 내용, 큰 틀에서 전체 규모가 다음 분기에 얼마나 발행되냐, 그 내용만 나온 거고요. 더불어서 이번 QRA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한마디로 자금차입위원회에서 지금 TBL의 비중을 설정해 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채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20%를 넘기지 마라라는 게 TBAC 자금차입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물론 이것도 최근에는 완화가 돼서 평균 20%치로 일시적인 상회는 뭐 용인을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이런 흐름이라면 장기채를 늘리지 않고 이 정도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단기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겠죠. 결국엔 이 TBAC 자금차입위원회에서 이런 한도 자체를 이 설정 범위를 조금 더 확대시키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지금은 7월 기준 이후로 뭐 부채 한도 협상 관련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법이 뭐 다양한 지금 지원 정책 관련돼서 법이 통과된 이후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기별 국채 발행 비중에 관련된 언급이 있는지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QRA 내용 보시게 되면 7월에서 9월 분기, 지금 9월 TJ 잔고가 8,500억 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채워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1조 70억 달러가 늘어날 것이다. 애초의 계획보다 4,53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지난 분기 줄어든 것과 비슷하죠. 뭐 딱 맞진 않지만, 딱 맞지 않는 이유는 뭐 세수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대로 증가가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못 채웠던 이 TJ 계좌 잔고를 채울 계획이다. 7월부터 9월 분기까지 이렇게 전망을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TJ 계좌 잔고가 지난 분기죠. 4,570억 달러였기 때문에 3,900억 달러 정도가 채우지 못했던 것이죠. 전망만큼, 계획만큼 채우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 사실상 이 분기는 10월부터가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게 재무부의 흐름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 흐름 자체도 5,900억 달러 발행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J 계좌 잔고 8,500억 달러로 전망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5,900억 달러다. 5,900억 달러 증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사실상 내일 모레 정도면 장기채 발행 비중의 변화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트럼프와 베세트 장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장기국채 발행을 늘릴 여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모습이 단기채 발행 비중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올 텐데, 이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 흐름만 놓고 본다면 궁극적으로 단기채 발행 비중이 늘어나는 흐름은 사실상 유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봤을 때
TGA 계좌 잔고를 채워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변동성 가운데 어느 정도 시장에 충격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만큼을 TGA 계좌에 채워야 되는 모습이라면 사실상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항상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게 이런 유동성의 흐름이고, 이런 부분이 사실 7월 달에 채우지 못했던 모습이 그대로 이전된 모습이니까 9월 달까지의 이제 시장 흐름도 이런 부분도 함께 짚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작년 7월 달에 자금차입위원회에서의 T빌 비율에 대한 검토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에 권고 기준이 20% 미만이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평균 20%로 하자 상향 조정 권고가 있었고, 특별히 이번 분기 자금차입위원회의 의견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행정부의 지니어스 법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는데 이게 통과된 이후잖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 재정 지출에 관련된 흐름을 보폭을 맞춰주는 모습이 나올지 중요하게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네, 오늘 다음 분기 재무 자금 조달 계획 살펴봤습니다. 지금 7월부터 9월 분기가 지금 4,500억 달러가 늘어나긴 했으나 지난 분기 발행하지 못했던 분이 2월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2월된 목적이 TGA 계좌 잔고를 채우기 위한 모습이죠. 더불어서 7월을 기점으로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니까 이런 모습은 9월 달까지 이렇게 채워지는 모습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만 이런 모습이 장기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지는 글쎄요, 트럼프라든지 베센트의 기존의 언행을 봐서는 딱히 이렇게 높은 가능성을 보이기는 어렵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자금차입위원회의 이런 권고사항 변화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Q&A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일 모레 또 세부 내용 나오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